자, 그럼 정선 포럼 2021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또 많은 논의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는 지구 세션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이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함께 생각하는 지구이고요. 온라인으로도 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아마 함께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QR 링크 혹은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 URL 클릭하시면 Q&A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연사님께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실 우리 좌장님 그리고 연사님들 단상 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세션 이끌어 주실 좌장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 연사님 계신데요. 만제리 수빈 순데르라지 변호사이자 크라이스트 로스쿨 조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애 법무법인 원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최글로리아 아마란스 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지구 세션 또 어떤 이야기들 오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동석입니다. 저는 정선 포럼의 협력기관인 포럼 지구와 사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 세션의 주제는 함께 생각하는 지구입니다. 사실은 생각은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그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그리고 진정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기후의 위기 문제가 그 이전부터 지구 자체가 우리 삶의 터전이었고 공동의 그런 근거지였던 것이 이런 지구의 기후 위기 속에서 더더욱 그런 생존 공동체로서의 지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모시고 싶었지만 인도에서의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호사님이 이제 자연의 권리 내지는 강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최글로리아 부사장님께서 또 기업에 대한 이런 역할들을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모기를 매개로 한 다양한 그 전염병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제자 패널들께서는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나중에 Q&A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엄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만제리 수빈 순데르 라지 변호사님께 인도 환경법의 지구법의 의미를 더하다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에서 온 수빈 순데르 라지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법이 인도 환경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환경법의 정수는 수세기 동안 계승되어 온 정신과 철학이며 이는 종종 판사들이 언급하는 수많은 전통과 관습으로 대변되며 인도 환경법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002년 아루나 로이 대 UOI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종교와 종교적 관습이 가치에 기반한 인류 생존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환경을 창조하는 데 있어 신의 역할을 언급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관습과 전통이 더 나은 환경 관행을 촉진하며 종교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족 신앙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여타 존재들과 지구를 공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특히 농업과 부족 공동체에서 무생물을 숭배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베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과 자연의 요소에 대해 많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생태 중심적 접근 방식을 따르며 전통적인 생태 지식을 통해 자연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인도의 많은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킴의 대마종 불교 생태 문화 경관, 아르나찰 프라데시의 아파타니스, 또 지역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마하라슈트라의 맨다, 또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이어진 마하라슈트라 어민의 토착 지시, 그리고 생물 자원을 보호하는 카르나타카 토착 거주민들의 역할 등이 이러한 친환경 사례입니다. 또한 수많은 전통 문화도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태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미시미 전통 문화는 실제로 참새가 인류에게 경작을 가르쳤다고 믿으며 따라서 추수기에 찾아오는 참새는 보호를 받습니다. 랭마나가 민속에 따르면 사람이 동물을 죽이거나 나무를 배려할 때 이들 동물이나 나무가 인간의 자비를 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라모 부족은 호랑이를 자신들의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북동부에는 사냥과 살생에 반대하는 민요가 많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환경 보전과 생태 인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도의 법원은 관습과 환경 보존에 관한 복잡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사건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고다바르만 티루말파드 대 UOI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간 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의 원칙으로 전환할 때에만 환경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의 대법원은 환경 보호가 함축하는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이후에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랑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채광 활동이 핵심 쟁점이었던 타룬 바라상 대 UOI 사건은 물론이고 사카다난다 판데이 대 웨스트 벵갈주 사건에서는 판사가 미국을 대변하는 그레이트 화이트 추장이 그의 땅을 요구할 때 현명한 인디언 주장이 반박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 왔고 환경 보호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2년 MC 메타 대 UOI 사건에서도 이어졌고 지역 공동체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산에서의 채굴 활동을 중단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니암기리 사건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에게 부여된 것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 모하메드 살림 대 우타칸드주 사건 및 라릿 미글라니 대 우타칸드주 및 올스 사건을 통해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한 환경 법학의 새로운 장이 확실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상 개체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인간에게 가해진 피해와 유사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두 사건을 관통한 논거였는데 전자는 두 개의 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반면 후자는 강고트리와 그리고 야무노트리를 포함한 빙하, 강, 개울, 호수, 초원, 정글, 습지, 폭포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법인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우카칸드 대 모하메드 살린 및 오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우카칸트 고등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국면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후의 판결들에서는 상황이 진전되었습니다. 나라얀 두트 바트 및 UOI 사건에서 동일한 판사인 우카칸트 고등법원 라지브 샤마 판사는 조류 및 수생종을 포함한 전체 동물계는 법인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주의 주민들은 이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부모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쯤에서 상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크리스토퍼 스톤조차도 새로운 주체에 권리가 부여되면 이는 항상 조롱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수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카르나일 싱 대 하르나야주 사건에서 펀잡 및 하르야나 고등법원은 수출되는 동물들의 상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들 동물들의 운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개념 및 기존 판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이후 동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운송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주체는 보호 관리권을 주장하는 이들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오모토 대 찬디가르 행정부 사건은 공익적인 인물이 수크나 호수의 열악한 상태와 행정부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보낸 서한으로 인해 제기된 사건이며 법원은 많은 판례를 근거로 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호수가 법적 실체, 즉 법인이며 존속, 보호, 보존을 위해 분명한 페르소나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사람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의 주민들을 관리 후견인으로 위임했습니다. 인도의 법원은 일종의 포괄적 권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개별 특정 사건에서 법인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인도 법원은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면서 관련 사례도 인용했으며 이는 이 분야 법학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자연의 법인격을 대변하기 위한 법정 조언자, 아미쿠스 큐리의 위임과 후견인 원칙 및 공적 신뢰 원칙이 결합되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앞서 언급된 판결에서와 같이 51A G조에 명시된 기본 의무와 관련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대중도 자연 개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생태 중심주의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공익소송, 특히 이제 NGO인 People's Charity Organization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조류 및 수생동물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를 생명체와 유사한 권리를 갖는 법적 실체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도 구두로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스톤의 언급을 또 스톤의 관찰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런 당면한 어려움을 우회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며 진보한 생각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 인도 대법원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인도 대법원이 어떤 여정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많은 진척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법의 새로운 장, 즉 인간이 자연의 다양한 구성원들 중 하나라는 생태 중심적 접근법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또한 가능한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과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판례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자연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 던져주는 이런 메시지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그 조경혜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또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혜 변호사입니다. 앞서 만제리 수빈 순데르 라지 변호사님께서 그 인도의 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그 많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강의 권리에 관해서 단순 그 사례뿐만 아니라 판결뿐만 아니라 입법을 한 그 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권리는 이제 자연의 권리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 자연의 권리에 관해서는 그 1971년에 이 크리스토퍼 교수가 나무도 당사자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문을 통해서 이미 이제 내용이 나온 적이 있고, 이 논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에라 클럽 때 그 머튼 사건이라는 월트 디즈니사가 그 미국의 미네랄 킹 계곡에 리조트를 건설할 때 시에라 클럽이 그 금지 명령 청구를 했던 그 사건의 대법원 사건에서 더글라스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그 자연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말을 하면서 이 논문을 소개해서 더 유명해졌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2017년 드디어 그 뉴질랜드의 왕가누이 강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논문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가누이 강은 뉴질랜드 북아일랜드의 통가리로 산에서 타스만 바다까지 흐르는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히 긴 그 마오리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1840년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그 마오리족과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은 마오리어와 영어 버전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마오리어에서는 그 마오리족에게 절대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버전에서는 영국에게 그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 영국 정부가 마오리족을 이제 침탈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마오리족이 계속된 항의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 끝에 1975년 와이탕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영국 정부의 그 부당한 행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가 1999년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 강 전체에 대한 마오리족의 이해관계와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 입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마오리와 자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오리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무생물, 생물, 자연의 모든 요소는 친족 관계다. 그리고 장소에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에 대해서 모두 책임이 있다. 코아우테 아와, 코테 아와, 코아우라도 해서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라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이 바로 이제 법과 판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2004년 뉴질랜드 환경법원에서는 이 코아우테 아와, 코테 아와, 코아우, 코테 아와, 코아우라는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라는 이 말을 인정하면서 왕가누이 이위가 이제 마오리 부족인데요, 그 영성이 강에 연결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2006년에서는 이 태아라와 호수 합의법에서 그 호수의 바닥에 대한 소유권을 그 태아라와 호수 신탁이라는 곳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와이카토 타이누이 라우파우 청구권 합의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 강의 개념을 이위의 관점에서 강은 조상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강의 건강과 안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강의 권리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제 태우에웨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태우에웨라 공립공원을 그 정부에 속한 국유지가 아닌 그 자신을 소유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되어야 할 법적 실체다라고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이 왕가누이 청구권 합의법이 태아와 투푸아라고도 하는데요, 의회를 통과하고 왕실의 승인을 받아서 법제화가 됩니다. 이 법은 태아와 투푸아라는 전일적인 개념,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펼쳐진 이 왕가누이
강의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포함하면 불가분의 전체를 가리키는 단일한 개념으로 인정을 하면서 여기서 법인격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서 세금도 내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와 투푸야는 그 네 가지 이제 본연의 가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강은 생존의 근원이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총체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다. 이렇게 보고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해서 그 이위는 이제 마오리 부족을 말하고 하푸는 마오리 하위 부족을 말합니다. 이 부족들은 양도 불가능한 연결과 책임을 강에 대한 연결과 책임을 동시에 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일체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단일 법적 주체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와 투푸아 법에 12조의 정의를 두고 있고 14조에는 왕관의 강을 법인격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 주체, 즉 영어로 이제 legal person이라고 정을 해서 이 legal person이라는 것은 서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오리 강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서구의 보통법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10년에 제임스 모리스와 제신타 루루라는 그 뉴질랜드 그 교수의 뉴질랜드 법학학의 논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교수님들이 모든 강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한다 하면서 크리스토퍼 교수의 그 아이디어, 나무의 권리를 인정해야 될 것인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와서 자연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권리와 책임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범주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이 강에게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강에 관한 태아와 투푸에 관한 네 가지 본연의 가치 거기에 맞는 부분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는 정부의 재량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상이나 그 안에 존재, 생명, 돌, 해초, 식물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 파상, 바닥에 있는 광물, 미네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강의 개별성, 단 독자성과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고 근데 처음 2017년 만들어졌을 때는 물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 정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물에 대한 소유권도 이 강에게 있다, 태아와 투푸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어떻게 그럼 실행을 할 것인가 권리의 주체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태포 투푸아라는 이제 오피스 사무관이게 됐죠. 그래서 먼저 대리를 하게 만들고 두 사람을 지정을 했는데 왕관의 마오리와 왕실이 이제 공동으로 임명을 해서 강을 의해서 이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후견인을 인정한 것인데 이 후견인 개념도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린이와 무능력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본문에서 포함을 해서 이 강을 보호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마오리의 생각을 그 서구의 보통법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서구법으로 전통에 가깝게 오히려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법을 받아들이는데 자연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가에게 익숙한 우리 법제도에 있는 법인 개념과 그런 후견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그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 근대 법 자체가 서구의 법 자체가 권리 개념으로 발전이 됐고 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루돌프 폰 예링이 권리련 투쟁에서 권리가 바로 도덕적 생존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즉 권리가 있어야 보호받을 것이고 권리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고 결국에는 이 환경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침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환경법이 실패를 해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 압박을 드려서 예, 어쨌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해진 시간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최글로리아 부사장님께서 생태 우선 경영에 대한 발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아마란스 화장품 부대표 최글로리아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아마란스입니다. 아마란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영원히 불면의 꽃, 지지 않는 불면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환경 포럼에 왜 함께 할 수 있었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 지금 현재 지구를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사소한 그리고 작은 나비의 날갯빛이지만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식회사 아마란스는 1985년 부산에 설립되어 있는 OEM, ODM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영상보다는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레타 툰베리라는 영상은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 15살짜리 소녀가 울부짖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환경과 생태가 굉장히 저희 생활에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와 그리고 환경 변화, 생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재차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는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기후 재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의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 답답함이 지난 2년째 현재 되고 있는데 최근 100년 동안 온실가스가 배출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원인인 박쥐가 서식하기 좋은 식생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 ESG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리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쓰레기의 주범이 된다고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쓰레기의 섬이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을 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내용물까지도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 친환경적인 비건 원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그리고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유사한 업체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제조사인 저희 아마란스 역시도 2005년도 국립수상해양과학부와 함께 해양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출시를 해서 단순하게 돈을 벌고 이익을 생산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건, 클린 뷰티라는 굉장히 뜨거운 단어가 브링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 뷰티라는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클린 뷰티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자재, 부자재로서의 원자재 그리고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원료적인 부분에서도 단순히 얼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색조적인 부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의 노력이 아닌 정말 생태계를 생각하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여서 제품의 분류를 클린 뷰티라고 하는 분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비건 뷰티라는 것은 동물 실험이라든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화장품 종류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생태나 환경이나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날개짓이지만은 큰 시장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는 수치를 확보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클린 뷰티 그리고 비건 뷰티 중에 비건 뷰티라는 제품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건 뷰티라는 부분들에서 비건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그리고 오가닉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까다롭게 생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랑스 비건 뷰티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생산 과정부터 동물성이라든지 그런 유해 물질들을 제외해서 그리고 나서는 생산을 하는 부분들을 비건 뷰티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 큰 대기업들과 함께 저희 역시도 동참하고 시도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은 그 브랜드를 비건 뷰티에 대한 브랜드의 종류로서 브랜드 런칭도 했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프랑스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으로 이번 4월달, 5월달 해서 해양수산부 과학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블루 카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 카본이라는 부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잠시만 청중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질문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네 일단 네 블루 카본이라는 것은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육상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퍼센테이지가 50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 관련돼 있는 소재로 된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보 가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2005년도부터 저희가 제품 연구 개발에 포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아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라든지 비건이라든지 오가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아이들의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의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아마란스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600개가 넘는 제조 화장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는 누구보다 생태나 환경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BTS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그쪽 분야에서 정말 사소한 날개짓이지만은 서로 동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악으로서 풀고자 합니다. 저희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원료 그리고 플라스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단순히 뷰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그리고 건강한
건강한 정신과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저희 저희 마음 같았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사명과 인식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의 최대한의 노력과 시도를 사례를 들여가지고는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온라인으로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청중께서 질문을 이제 하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관련한 답변과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8분, 9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환경권이 추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혹시 우리 조경혜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환경권은 사람의 권리고 사실 자연의 권리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질문 관련이 우리나라 법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헌법 개정 논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환경권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로만 인정을 했던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인간의 기본권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전 국민들의 합의와 어떤 국회의원의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헌법 전공자라서 약간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헌안에도 생태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고요. 또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너무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부에 대한 것을 또는 법을 문제 삼아서 이제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또 판례에도 반영을 하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멀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라지 변호사님께 질문이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지구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 인도에서 이런 지구법 내지는 지구법학에 대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또 뭐 변호사님의 어떤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구법, 인도의 지구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런 환경권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21조의 헌법 21조에 보면 생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권이 환경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는 안타깝게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대법원 아직까지 좀 미온적인 또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법인격 또는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또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는 판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권리를 자연의 그 법인 권리, 법인격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행할 것이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이런 자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환경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연의 자연 물건들, 자연의 대상들도 이런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권이라는 말들을 좀 선회를 하면 좋은 의미로 확장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보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이나 다른 이제 생물이나 존재들에 대해서 인간의 환경에 어쨌든 부수적인 또는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까도 그 발제문에서 이제 있었던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서 생태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또 인도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청중 질문은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최 글로리아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기업이 이제 사람 이외에 법적으로 이제 아까 리걸 퍼슨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체가 이제 바로 기업이고 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때에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기업이 법인으로 인정받는 만큼 권리와 함께 의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은 그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태 친화적인 우선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또 미처 좀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곁들여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 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지까지는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세계인들뿐만 아니라 각 업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무엇이냐면 가치 소비입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가치를 알고 소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안 벌고 그냥 자선 사업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본적인 이익을 창출시키되, 그리고 사람들의 지금 동시에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이 제품을 내가 썼을 때 단순히 예뻐진다, 그리고 아름다워진다가 아니라 정말 건강해진다, 그리고 지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ESG라는 경영을 중심을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 변호사님 짧게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서 혹시 좀 이런 강의 권리와 관련한 뉴질랜드의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발제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이제 제기되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이나 뭐 덴마크인가요? 하여간에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기후 소송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연방 뭐 독일 헌법재법원이나 그런 데서 정부의 그 입법 부작이다, 아니 노력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이고, 그 자연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트랙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예, 자연의 철학적인 관념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시급한 현재 환경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필요성,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더 나아가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라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겠고요. 당연히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쨌든 앞서가는 어떤 인식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각각의 서 있는 영역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제 실천해 나가는 아까 인도에서도 라지 변호사님께서 또 앞장서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닌 존재인 자연 내지는 강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일정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 지구의 위기에 초래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무시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낳은 그러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이제 제목이 함께 생각하는 지구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행동 실천하는 지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인간 이외에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지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권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의 좀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이런 태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선 포럼을 계기로 해서 더욱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패널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뿐인 우리의 소중한 이 지구 늘 함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또 소중함을 잊곤 하는데요. 이제는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밝고 또 건강하게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자, 그럼 이번 세션 역시 다시 한번 비주얼 띵킹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세션의 한 장면 비주얼 띵킹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한 장면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지구 세션의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번 세션의 한 장면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오후 2시부터 다시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쉬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역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